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영내 경제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10월 30일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으며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대표단을 이끌고 주요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회의 연설에서 무역은 규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내 경제범죄와 불공정 행위가 지속될 경우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자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규칙 기반 무역,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3대 핵심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녹색 에너지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했으며 양국은 청년층 중심의 디지털 문화 교류 및 기술 혁신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에이펙 참여를 통해 자국을 시장 중심, 포용성 지향 국가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다자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셧다운 여파로 미뤄졌던 상호 관세 협상이 오는 11월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 장관을 단장으로 협상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장관은 대부분의 쟁점은 해결됐으며 현재 법정 문안 조율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한국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재개될 전망으로 핵심 쟁점은 관세 면제 품목으로 인도네시아는 파모일, 코코아, 고무 등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주요 수출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당초 양국은 인도네시아산 수출품에 19%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제품 99%에는 관세를 철폐하는 틀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세부 면제 품목과 비관세 장벽 조정은 최종 문안 작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미국 셧다운으로 연기된 화상회의 일정은 6차례 이상이었으며 협정 서명은 10월 말로 계획됐다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는 이미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파모일, 고무, 의약품 등 1,700여 품목에 대해 면세를 확보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협상을 통해 이들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협정 지연이 무역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어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영은행에 2천억 루피아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확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됐으며 전문가들은 경기 정체로 인한 실물 부문의 수요 부진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자금은 재무부가 중앙은행에 예치된 국고를 국영은행으로 이전한 것으로 BRI, BNI, 만디리은행이 각각 550억 루피아, BTN이 250억, BSI가 100억 루피아를 배정받았습니다. 푸르바야 유디사데와 재무장관은 해당 자금이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야 하며 대기업 대출이나 달러 매입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은행이 기업 대출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디리 은행은 정부 자금의 74%를 이미 집행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1.65% 감소했습니다. BNI 역시 기업 대출이 13.6% 늘었으나 중소기업 부문은 정체됐으며 BTN과 BRI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아닌 수요 부진이 대출 정체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누스대 도디 아리피안토 교수는 기준금리가 이미 낮은 수준임에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대출 확대를 위해선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은행도 올해 대출 증가율이 목표치인 8에서 11%에 미치지 못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의 국산차 개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향후 3년 내 완전한 국산차 생산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하고 공장 부지를 마련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아이르랑가 경제조정 장관은 지난 30일 경북 경주에서 현대차 그룹 회장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현대차 측이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참여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대차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현재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에 자동차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이며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연간 10기가와트시 배터리셀 생산 공장을 지난해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전기차 및 부품 산업 확대 전략과도 궤를 같이 하는 움직임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 자동차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고 공장용 부지도 준비되어 있다고 밝히며 향후 국산차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과의 공동운항 협력을 확대하며 인도네시아 내 항공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양국 간 여행객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의 일환입니다. 항공 전문 매체 에어로루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가루다 항공이 운항하는 자카르타 발릭파판, 자카르타 바탐 노선에 대해 공동운항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2025년 북반구 동계 운항 일정이 시작된 10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자사가 직접 취항하지 않는 발릭파판과 바탐까지 노선망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발릭파판은 동부 칼리만탄 지역의 에너지 및 자원산업 중심지이며 바탐은 싱가포르 인근 자유무역지대이자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와 관광 수요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가루다항공은 이미 인천 자카르타, 인천 발리 등 주요 노선에서 공동운항을 운영 중입니다. 두 항공사는 스카이팀 회원사로서 40년 가까운 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이번 공동운항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도시 접근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일 족자카르타 지역의 두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먹은 학생 660명이 구토와 설사,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원인 조사를 위해 인근 급식소를 일시 폐쇄했습니다. 다단 힌다야나 국가영양청 청장은 조리시설을 전면 점검 중이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량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음식 보관 상태 불량과 조리 지연으로 일부 지역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체 급식 제공 규모에 비하면 사례 수가 적다며 사업 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무상급식 사업은 전국 초중고생과 영유아, 임산부 등 9천만 명에게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대형 복지 정책으로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의 대표 공약입니다. 그러나 식중독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앞서 서부 자바주와 중앙 술라웨시주에서도 2천여 명의 학생이 유사한 증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보건부 장관과 국가영양청장을 포함한 대책팀을 꾸려 감독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조리시설 확충이 미비한 점을 인정하며 올해는 당초 목표 8,300만 명보다 줄어든 7천만 명에게만 급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8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2029년까지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